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행복한 오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지난주에 예고했다가 부득이 개인 사정으로 좀 지연이 된 1차 의 또 핵심 과목인 민법. 민법을 어떻게 공부를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늘 그렇듯 이사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사 교재밖에 없어요. 하지만 뭐 딴 교재나 딴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 역시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 생각합니다. 직전 영상에서 Q&A 영상에서 제가 늘 강조드린 거는 예외 없이 전부 다 출제 예상 문제집입니다. 이거 역시도 출제 예상 문제집이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조금씩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민법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은 1차 과목에 부동산 학개론과 양대 산맥이죠. 두 과목이 있는데 어떻게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셔야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차의 그 부동산 학개론의 계산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민법을 어느 정도 점수를 내가 약간 여유 있게 65점 이상 받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을 거예요. 민법 총칙이 나오고 물권법이 나오고 계약법이 나오고 조금 까다로운 민사특별법이 나오는 파트가 있죠. 예, 나머지 개괄적인 것들이고 뭐 권리변동 일반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기출 문제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서도 강조드린 게 뭐냐면은 일단 기록이에요. 이 것들을 보시면은 제가 다 기록을 해놨죠. 요거는 전부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기록을 다 하세요. 기록하시고, 민법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표들 있죠. 요런 것들 그리다 보면은 계속 이런 그림들이 나오죠. 이거 다 쓰셔야 돼요. 다 쓰시고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안 하시고 이거를 안 해놓으시고 이걸 머릿속에 정립을 안 하셨다고 한다면은 전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볼까요? 제가 지금 이거를 요런 식으로 쭉 내용을 다 썼죠. 심지어 필요한 거 요런 것도 교수님이 알려준 암기 코드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그림으로도 간단하게 써놓고 요런 거 이렇게 딱 그냥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 놓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없으면 이거는 헛방이에요. 모두 외우세요. 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요런 것들도 밑에 이런 거 다 써놔야 돼요. 명의신탁이 어떻고 뭐 선악이 어떻고 뭐 그림이 어떻고 요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대표적으로 하놓지 않고 내가 이거를 다 이해했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수업을 다 끝났잖아요. 수업이 끝났지만은 온라인 강의를 다시 한번 듣고 스톱을 한 문제 한 문제를 다 그대로 교수님들이 판서해 주시거나 PPT 띄우는 거를 그대로 쓰세요. 그대로 쓰시고 그대로 외우세요. 자, 그리고 뭐 하나의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수많은 암기 코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이런 것도 준법률 행위가 의사의 통지가 있고 관념의 통지가 있고, 의사의 통지는 다시 최고와 거절로 구분되고,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 뭐 시효만 손정에 하는 채무의 승인, 채권 양도의 승낙 통지, 대리권 수의 표시 이런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이 이렇게 알려줬다고 하면 저는 앞 글자를 순서를 바꾸고 이래가지고 각시가 체대를 다닌다, 이런 식으로 각시 체대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냐면요. 아까 봤는데, 뭐, 요런 것들, 법률, 뭐, 사실, 요건, 효과, 요 밑에 이제 뭐, 법률은 행위가 있고, 규정이 있고, 이 밑에 뭐, 이렇게, 뭐, 사부불, 이런 식으로 외우고, 요런 것들도 이제 규정을 하네요. 법률 행위님, 합계단,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히읗이 들어가고, 뭐, 규정의 사부불, 뭐, 이런 식으로 외울 거예요.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것 외에 본인이 얼마든지 암기 코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요것도 중요한 포인트는 일치하지 않는다. 단독행위는 일치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뭐 이렇게 할 때 괄호를 이렇게 세모 괄호를 이렇게 부등호 괄호를 많이 쳤어요. 그 내용이 이제 머릿속에 있게끔 이렇게
포인트를 주시거나 글씨를 다 쓰셔야 되고, 문제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요런 것도 원시 취득은 쭈루루루 뭐가 있죠? 요런 거. 저는 이거를 뭐 매체원이다 이런 식으로 외웠고. 자,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판서를 하고 외우는 게 중요하냐면, 민법도 암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 요게 이번에 저희가 시험 칠 때 나왔어요. 1번, 민법의 1번 문제죠. 41번 문제죠, 정확히. 이 1차에 이 1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죄소. 저는 이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죄소 이래가지고, 따로 이렇게 그, 조그만한 그, 암기할 수 있는 큐시트식의 조그만한 이제 단어장 비슷한 거 있죠? 그걸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막 썼었거든요. 하도 안 외워지길래. 그, 유재소. 저는 이제 연예인 유재석 씨를 생각하면서, 유재석도 포기했다. 유재석도 포기한 사람. 이런 식으로 상대방 없는 유재소 포기. 이런 식으로 외웠다고요. 첫 문제로 나와서 얼마나 웃으면서 그냥 택 하고 맞추고 그냥 넘어갔겠어요. 그게 바로 민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유재소 볼까요? 자, 이게 제가 1차 시험지네, 맞네요. 1차 시험지. 작년에 제가 쳤던 1차 시험지에, 자, 여기. 민법의 첫 번째 문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해당하지 않는이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찾으라는 거잖아요. 우선 제가 보면 7조 예상 문제집에 공부했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죄소 써놨잖아요. 유죄소 포기. 자, 이제 유죄소만 찾으면 돼요. 제 한 방에 아주 웃으면서 바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예상 문제집 안에요, 답 다 있어요. 이게 꿀인데 자꾸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은 교수님들이 기출 문제가 더 중요하고 백선이 중요하고 동영이 중요하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제가 공스모 앱도 말씀드렸지만 깔아보시고 지금 푸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접해보지 않은 기출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안 나왔던 딴 것들 있죠. 정유취득시효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올해 또 이제 41번에 그 첫 번째 문제로 그냥 나온다니까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써가지고 구석구석 살펴서 공부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안 나오면은, 저는 제가 아까 올해 그게 나왔으면 제일 처음에 요 각시체대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각시체대 하나 외우면 답 하나 만들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이제 2.5점이 하나씩 모여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민법은 틀이 똑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법률 행위로 넘어갔을 때도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는 포인트들을 찝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런 뭐 양면지, 뭐 교수님이 알려주신 뭐 암기 코드, 요런 것들. 제가 아까 유죄소 이거 있잖아요. 뭐 상대방이 없는 게 유죄소, 상대방이 있는 건 동철이가 뭐 상추 먹고 취해서 채권도 포기하고 제한물권도 포기하고 수권행위 해줬다, 이런 식으로 교수님이 암기를 시켜줬어요. 이런 거를 외우고 들어가면은 첫 번째 문제 나왔을 때 맞추는 겁니다. 이제 이거 나올 수도 있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이런 것처럼 요런 거 하나 물고 들어가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계속 나오죠. 뭐 법률행위 효력을 위한 성립요건, 효력요건, 뭐 당목의, 저는 설방신합, 확가적사, 대조기사호, 요런 식으로 다 외워놨어요. 이거는 이제 교수님이 알려준 것들의 첫 글자를 제가 딴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외워서 끌어내셔야지 그 수험장에서 제대로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문제 한 문제.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호 괄호 표시를 쳐놨죠. 이런 식으로 요 내용의 포인트들을 외우고, 자, 주택법상의 점유에 제한은 당속법규로 유효하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요. 교수님이 한마디를 툭 던지시더라도 그걸 그냥 딱 써놓고 외우는 거예요. 그럼 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자, 이걸 보시고 나중에 이렇게 쭈르륵 보실 거 아니에요. 보시고 앞에 또 돌아가서 또 다시 보다가 하나 더 외워놓는 거예요. 요것도 하나 외워놓자. 자, 주전자는 유효하네. 자, 주전자의 술 받아 먹는 거 단속하는 게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잖아요. 그냥 이를테면 그러니까 내가 쉽게 최대한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요것도 이제 보면 머리가 아프지만 저는 지금 솔직히 1년이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1년이 넘게 지나서 사실 뭐 기억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민법은 판례가 중요합니다. 판례가 많이 나오잖아요. 민법의 판례가 거의 40문제 중에 35문제가 판례 문제라고 할 정도로 판례가 나오는데, 따로 판례집을 특강에 저는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를 다시 볼 시간이나 뭐 이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 문제 하나하나의 포인트들을 다 집중하시면 거기에 있는 판례집에 있는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안 한 거 넘어가요. 해주신 것만 딱딱 보고 중요하다고 하는 포인트들을 잘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다시 봤는데 이해가 안 가요. 내가 근데 이런 중도금이다 포인트를 딱 하나 체크해놓고 다 이렇게 뭐 적극 가담을 했다 어쩌고 이런 것들 뭐 중요하잖아요.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런 것도 뭐 복권 매사 결련성이 있네 없네 뭐 이런 것도 다 전부 다 판례잖아요. 이런 그림 다 그려놓고, 그림 그려놓고 밑에다가 내용 다 써놓고 결련성이 있네 없네, 결연성이 없는 사람의 배신 행위가 뭐 어떠고 저떠고 25년을 경과하고 뭐 어떠고 저떠고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포인트대로 외워놓으시고, 자, 여기 교수님이 이렇게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 폭리행위, 불공정한 행위는 밤사령의 예시고, 현저한 불균형, 공박, 경솔, 무경험, 이용의사가 악이고, 법률 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체크 포인트 이런 것들을 다 써놓고 그냥 다 외우시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나는 민법을 모르겠어요, 나는 민법이 너무 힘들어요, 나는 민법이 안 되겠어요, 이거를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면요, 열심히 하시고 쓰고 외우고 손으로 외우고 눈으로 외우고 다시 보고 되돌려보고 다시 보고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앞에서부터 다시 또 무한반복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맞춰 가시면은 여기서 문제가 다 나옵니다. 목사 임신, 뭐 나중에 또 이제 소위 임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임신을 많이 해요. 잘 외우셔야 돼요. 5표시 모의 원칙 뭐 이런 것들 교수님들이 해주는 거 이렇게 그림 다 그리고 이걸 체득을 해서 이 문제를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지문을 읽어야 되고, 지문에 나오는 것들이 뭘 뜻하는 건지에 대해서 틀리는 포인트들이 있다, 이거는 없다, 뭐 된다 안 된다, 취득하지 못한다, 오케이, 이러고 답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조금 말이 두서가 없어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는 게, 저는 각본이나 대본이 없이 사전 리허설 없이 곧바로 그냥 제가 했던 경험만을 가지고서 그냥 바로 녹화를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녹화를 하기 때문에 혹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중요했고 토지가 매매했고 병이 또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림 다 그리고 내용 다 쓰고 교수님이 알려준 뭐 비유 알랄무선 이렇게 뭐 내중착 중무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강 통정무선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가려면은 한 문제 한 문제 다 풀어보고 읽어보고 교수님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의사 표시가 아니고 맞고 뭐 표시가 있고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요런 것들 내용을 쭉 쓰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잘 외워주시고, 요 포인트들 여기 있다 없다, 선이 아니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요 밑에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면 선이다 악이다에 따라서 나누어지고, 뭐 취득을 한다 취득을 못한다, 이렇게 엄폐물의 법칙 이런 거는 선악 불문에서 취득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뭐 알 수 있었을 경우 뭐 선이지만 하지만 과실이다, 과실이 있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아직 모르고 있으시다면 심각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꾸준히 보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보세요. 저는 파산관제를 숫자 3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라도 뭐 어거지로라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막 외워요. 은닉행위다 어쩌다 안 한 거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뭐 이런 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이런 기출은요 나중에 어디서 보냐면은 공수모에서 다시 만납니다. 네. 이렇게 그림 다 그리고 짜고 명의 뭐 신탁이 어쩌고 다 그런 식이에요. 민법은 하나하나 잘 결부시켜서 꼼꼼하게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저처럼 이렇게 소송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대리인의 기망행위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사강 취선, 사기 강박 그림을 다 그려놨잖아요. 대리인이다 피용자다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 꼭 나오는 것들 뭐 도달주의, 뭐 발생주의, 뭐 발신주의, 뭐 의사표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 문제를 다 보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포인트가 있지 않으세요? 이런 그림 같은 거 저는 다 그려놨고, 뭐 연포, 면특 이런 식으로, 낙지는 연포탕, 면은 특으로 주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하고, 교수님 뭐 보이게 안 보이게 이렇게 막 설명해 주시고 하는 것들, 외울 수 있는 팁들은 최대한 내 걸로 활용하시고, 내가 따로 외우겠다 하는 거는 이런 거 뭐 허체 이런 거 뭐 계속 뭐 교수님이 알려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포인트 있는 건 재미있게 하면서 공부도 즐겁고 재미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뭐 이제 전원이 뭐 의사공통이 뭐 해서 뭐 대리가 어떻고 뭐 대리권 중 본사 대사 성파 아주 유명하죠. 예, 이거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뭐 성년 후견 뭐 선고 뭐 파산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대리권이 소멸된다. 아직도 머릿속에 왜 기억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예, 그 정도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남아 있다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대리권 남용, 네, 이런 것들. 교수님이 하여간 다 해놓은 거는 그림 그려놓은 거야. 똑같이 그림 그리고요. 글씨 막 써줘가지고 여기 쓰라고 하세요 하면은 쓰시고, 판서 하신 거 그대로 따라서 베껴서 쓰시고, 여기다가 막 그냥 다 그림 무조건 그려놓고 해서 이해를 해서 모든 한 문제 한 문제를 다 낼 거고요. 이거 엄청 중요하다 하는 거 체크해가지고 그거 하면은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민법은 그렇습니다. 민법은 이게 문제를 푸는 게 그 학개론 계산 문제하고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이론을 어느 정도 알고 그걸 가지고 문제에 적용시켜서 풀고 안 풀고 못 풀고 이런 게 되는 거죠. 유재수 또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했으니 뭐 저 문제를 못 풀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 이런 거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휘황찬란해집니다. 이제 복대리 나오고 그림 나오고 뭐 밑에 다 써서 이거 팔이 떨어져요. 시간이 아까워요. 근데 이거를 분명히 이거 저한테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죄송합니다. 거의 대다수가 수업 시간 때 이걸 안 했을 거예요. 깨끗할 겁니다. 돌아보세요. 자기 책을 한번 펴보세요. 출제 예상 문제집을. 이거를 하셔야 돼요. 하시고 시간이 투하가 되면 이거 저 다 썼잖아요. 보세요. 무권 대리에 대해서. 이거 교수님이 다 판서하고 다 써주신 거예요. 수업 시간에 안 썼어요. 저도 막 그러고 그냥 이해한다고 읽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거 없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이걸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머릿속에 이걸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써서 눈으로 익히고 계속 외우고 하고 그래야지 이게 들어가서 풀 수가 있다고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민법은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무권 대리 이후에 표현 대리 제가 글 써놓은 거 보세요. 손이 부러질 정도로 막 쓰다가 틀리고 막 고치고 막 해도 쓰고 그리고 하면서 내 머릿속에다가 넣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9월 말까지 작년 9월 추석이 9월 25일인가 그랬어요. 그때까지 민법이 50점밖에 안 나왔어요. 진짜로. 근데 본 시험에 70점에서 하나 빠진 67.5점 나왔잖아요. 17.5점 거의 20점이 오르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고 안 하시잖아요. 그러고 이렇게 풀어보세요. 풀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요거에 판서를 하고 다시 익히고 하는데 다시 2주가 걸렸어요. 예. 무조건 외웠어요. 무조건. 이런 것들도 뭐 작년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죄송해요. 나올 수 있죠. 충분히 간단한 것들 다 먹어야죠. 이렇게 주시면. 자, 요런 것들 보세요. 글씨 쓴 거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그냥 민법을 하면서 20점 올리기 위해서 죽으라고 제 노력을 했구나. 그런 노력이 있어야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한테 연락을 한번 받았는데 이분이 거의 공인중개사 시험을 우습게 알고 이렇게 접근을 하셨다가 원래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고. 왜냐하면은 이게 뭐 3개월이면 합격한다. 뭐 회사 다니면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다가 막상 들어와서 하다 보면은 이씨 누가 이걸 나한테 하라고 한 거야 하면서 이제 막 쌍욕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간은 너무 짧고 과목은 너무 많고 공부할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다 낯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딱 봐도 그냥 노력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제대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50점이 나왔던 거고 다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50점밖에 안 나온 거고 했기 때문에 70점에 가까이 나온 거예요. 그나마 본 시험에서.
맨 막판에 2주를 투하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시간이 더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때는 9월 25일부터 해가지고 10월 초까지 제가 했던 거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9월 초밖에 안 됐잖아요. 저는 그 지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쭉쭉 다 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교수님이 막 써요. 설명 열심히 해요. 아, 쓰기 싫어, 귀찮아, 위에 거 못 풀어요. 자, 다 썼어요. 그리고 막 외워요. 다 풀어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좋은 얘기네요. 인간의 가장 큰 능력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쵸? 야, 이게 다시 하면, 자, 깨끗해요. 깨끗했다. 자, 여기 다시 하나씩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뭘로 연결돼요? 합격한다니까요. 믿으세요. 자, 이제 물권법 넘어가면, 이제 총론이 끝났고,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 다 그리고 내용 다 쓰고 내용 다 읽고 쓰고 이해하고 적용시키고,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 이후엔 제가 별다르게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본격적으로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내용도 다 하고 했죠. 여기에 얼마나 제가 노력을 많이 투하를 시켰겠어요. 하나하나 정말 남들은 그렇게 할 시간이 어딨냐고 저한테 얘기했을지는 몰라도, 저는 이걸 하지 않으면 민법이 50점밖에 안 나오고, 만약 예를 들어서 막 40점이 나오고 막 이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끔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쓰고 외우고 하는 거예요. 써보고 이해하고 하면서 보면은 필기량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겠어요? 넘어서야 된다. 나는 65점 이상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한 거거든요. 자, 요렇게 똑같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패턴 똑같아요. 귀찮다, 힘들다, 포기하고 외면하면 내 점수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딴 거에 집중하면은 딴 과목이 확 오를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타이면. 그러니까 쓰시고 받으세요. 쓰시고 맞추세요. 쓰시고, 쓰기만 하면 안 됩니다. 쓰고 외워야 됩니다. 외우라고 쓰는 거지 외우지 않을 거를 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쓰고 외우고 적용하고, 쓰고 외우고 적용하고, 쓰고 외우고 그리고 적용하고. 어마어마하죠. 보셔도 이 20점을 단기 2주 만에 끌어올리려고 했으면, 제가 마음을 먹었으면 얼마나 진짜 정말 2주가 걸리는데 처음에 한 며칠이면 되겠지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강의를 다시 듣고 하나하나 정리를 했어요. 지금 민법이 안 되시는 분들 저하고 똑같이 하셔야 돼요. 이거를 다시 듣고 스톱하고 다 그려놓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다 쓰고 다 풀어놓고 난 다음에 스톱 풀고 다음 문제 넘어가서 설명 쭉 듣고 같이 쓰고 같이 이해하고, 또 스톱하고 한 문제 넘어가고 또 스톱하고 한 문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그냥 넘어가고, 써야 된다 이렇게 딱 그려주는 걸로 한 문제 딱 끝내면은 그냥 교수님이 설명하는 거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이해하고 넘어갈 수 없고 이거를 다 외워야 된다고 한다면 이걸 다 쓰고 난 다음에 이해하고 난 다음에 같이 수업 문제를 풀고 문제를 이해하고, 그러고서 이걸 몇 번 한 문제를 맞추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처절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내가 민법을 이렇게 악착같이 열심히 하는 거에 절반에 대한 노력만 했어도 내가 정말 지금 민법 50점 받아가지고 힘들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막판에 정신 차리고 한 거예요. 정신 차리고 했더니 그 20점이 오른 거죠. 그쵸? 자,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보세요. 이게 손가락이 아마 저는 부러질 지경으로 2주 동안 내내 민법 속에 파묻혀 살았어요. 남들이 다 미쳤다고 했죠. 9월 초, 막 9월 말 10월 초에 남들 막 동영 모의고사 막 문제 막 풀고 막 같이 수업 들어가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고. 저는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다 다시 한 거예요. 이렇게 2주 동안 이렇게 막 열심히 쓰고 외우고 익히고 다시 또 보고 반복하고 이렇게 했더니 점수가 오른 거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동영을 치는데 아는 문제들이 막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동영에서 제가 예습을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서 그냥 시험을 치는데 점수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맨 마지막 주에 제가 그 일주일 동안 그 전회차 30일, 30, 29, 28, 27, 26회까지 토요일까지
전부 다 기출문제를 아예 그냥 하나씩 다 해서 봤다 시험을 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아마 민법이 80점, 85점 나왔었어요. 진짜로. 본시험에서 왜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뭐 공수문을 통해서 봐서 기억이 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내 눈에 많이 익혀야 됩니다. 익히려면 써야 되고요. 없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있으니까 외우고 쓰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계시는 거고, 교수님들이 훌륭한 강의가 있는 거고, 교수님들이 훌륭한 필기가 있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믿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공부는 결국 자기가 쓰고 난 거는 자기가 외우는 거잖아요. 교수님들이 아무리 알려주셔도 내가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든다는 건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야. 그때는 몰랐는데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너무 힘드니까. 정말 진짜 딱 제가 이랬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2주 내내. 예. 남들은 다 그냥 막판에 막 파이널 뭐 준비하고, 저는 그럴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막 정말 힘들더라고요. 민법이 제가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현대계보, 여기 소위임신 나오네. 아까 목사임신 나왔고, 그런 식으로 다 외우고, 쓰고, 익히고 하면 다 똑같습니다. 자, 필기량을 보세요. 방대하죠? 여러분들의 책을 보세요. 저와 비슷하다면 굉장히 잘하시고 있는 거고, 저보다 더 많이 썼다 하면은 정말 엄청나신 거예요. 그분은 지금 민법 안 보고 딴 거 보면 되는 시간이지만은, 깨끗하다 이러면 지금 저처럼 하셔야 돼요. 그냥 딴 거 다 그냥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지금 저처럼 똑같이 강의 스톱하고 그대로 베끼고, 그대로 이해하고 새겨 듣고 한 문제 넘어가고, 간단한 거는 빨리 넘어가고 다음 거에 또 집중해서 스톱해놓고 다 쓰고, 얼마나 이게 힘든 작업인지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 노력이 여기 고스란히 있잖아요. 제가 민법책하고 학개론 이 출제예상 문제집을 버릴 수가 없는 게, 책이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합격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절대. 뭐 40만 명이 응시해서 뭐 2만 명, 3만 명 안 되는 인원들을 뽑을 때는 얼마나 많은 인원, 10분의 1밖에 합격을 못 하는 거잖아요. 다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정도의 공부량 없이 내가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될 수가 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은 제가 출제자라면 절대 그렇게 하죠. 대해손, 전일, 수용저, 특종, 이 짧고, 길고, 쭉, 짧고, 네모, 짧고, X 쭉, X 6개월. 이게 아직 머릿속에 있네요. 이거는 분명히 또 한 문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면 무조건 됩니다. 열심히 안 하면 되기가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던 10명 중에 9명이 떨어지고 1명이 붙는 시험인데, 그 1명이 되기 위해서 나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있으시지만 정말 감사드리는데, 구독자 수도 좀 뭐 단기간에 많이 늘고 막 그래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저는 그 9명 분도 전부 다 합격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서 내가 시험을 쳐가지고 요행으로 운으로 해서 그냥 합격하겠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정말 주옥 같네요.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왜 시작했는지를 기억하라.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민사특별법이잖아요. 하나 남았잖아요. 민사특별법은 파트가 많이 어렵습니다. 물권법, 계약법, 총칙보다도 어려워서 저도 한 반타작밖에 못한 것 같은데, 시험에서. 뭐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고 뭐 반타작만 해주면 그 정도도 대단히 성공한 거잖아요. 예. 왜냐면 내용 자체가 어렵고 지문도 굉장히 깁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시간이 압박이 엄청나게 오실 거예요. 예. 이렇게 뭐 상임법, 주임법, 상임법 나오고 뭐 또 뭐 여기 뭐 개정된 사항들이 또 있으면 중개사법하고 같이 얽히고 설키죠, 이게.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공부를 하면은 일타쌍피입니다. 중개사법에 있는 내용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열심히 해놓으시면 되고, 약간 집합 건물 이런 거 조금 좀 어렵던데, 뭐 약간 제 입장에선 그랬는데, 아무튼 뭐 관리단이 어떻고 뭐 그게 뭐 무슨 뭐 우리하고는 크게 뭐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가등기 담보 뭐 이런 식으로, 전 그냥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뭐 그냥 제가 이렇게 했었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지, 뭐 어떤 특정 뭐 회사에 뭐 교제를 하거나 뭐 광고를 하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협찬 받는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끝까지 열심히 했잖아요. 보시면은 그림 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저는 꿈을 이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꿈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학교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학개론과 민법이 있어요. 자, 학개론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 민법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본 시험장에 가시면은 시험을 치실 때 뭐부터 풀어야 될까요? 정답은 자기가 풀고 싶은 겁니다. 통상 1번부터 있는 학개론을 많이 풀죠. 근데 나는 민법이 더 자신 있어 민법 먼저 푸시는데 모의고사를 하거나 평소에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셨던 분들이 이 순서를 갑자기 바꿔치기 한다거나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그냥 제가 한 거는 그냥 제 기준으로만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저는 이제 어차피 민법보다는 학개론이 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학개론을 쭉 풀었어요. 쭉 풀고 계산 문제는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곧바로. 왜냐? 민법이 지문이 엄청 많잖아요. 한 문제 한 문제 양을 보면 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나중에 딸리죠. 예. 심리적으로 불안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을 하시려면 결국에는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 이 계산 문제는 남겨놓고, 그리고 계산 문제를 풀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문제에 노출이 됐을 때 당황을 하면 민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학개론 교수님이 팁을 주셨는데, 학개론의 계산 문제는 일단 동그라미만 쳐놓고 체크만 해놓고 넘겨라. 넘기고 민법을 빨리 풀어서 민법의 민사특별법의 긴 지문까지 다 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학개론의 계산 문제를 풀어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산 문제의 동그라미들이 학개론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풀었습니다. 이게 학교 꿀팁입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시험 치기 직전에 꿀팁을 여러 가지 모아가지고 시험 치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오늘 그 1차 과목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민법의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길어진 이유는 교재 하나하나 이렇게 어떤 문제에 어떤 식으로 써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저와 똑같이 하셔가지고 머릿속에 입력을 하신다면 분명히 다 외울 수 있고 분명히 점수를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다소 수험생이 시간이 아까운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소 길게 느껴질 수 있을지라도 그걸로 인해 가지고 민법이 20점 점핑업을 하실 수가 있다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바람직한 시간이라고, 합리적인 시간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추천을 드릴게요. 믿어보시고 해보시고요. 또 저번 영상처럼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또 제가 한 분 한 분의 코칭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힘드시죠? 밖에 비도 오고 기분도 좀 찝찝하고 뭐 덥지는 않아서 좋지만 그렇다고 뭐 시원시원한 날씨도 아니고 많이 힘드시고 하실 텐데 뭐 시간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기 안 하고 안 외우고 푸는데 더 집중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판례집을 외우고 하고 뭐 수업을 듣고 뭐 강의를 듣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 문제 한 문제들을 아예 저처럼 모르겠으면은 그 수업을 다시 들어가면서 다시 판서하고 외우고 이렇게 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를 딱 요번 주 일주 반 정도 걸릴지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 백선이라서 지금 백선 시간이면 다소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백선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출제 예상 문제집을 메인으로 해서 이 내용을 다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래야 얘가 마스터가 되면 얘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차에 대한 정리를 제가 다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빠르면은 이번 주 후반, 또 늦어지면은 다음 주 초반에 이제 2차의 필승 합격 전략을 중개사법부터 시작해서 또 쭉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리즈로 나가니까 제 강의 기다리시는 죄송합니다. 제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금씩 기다려 주시면 제가 늦지 않게 너무 심리적으로 압박받지 않게
또 오늘보다는 시간을 좀 많이 줄여서 제가 민법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대신에 시간이 긴 만큼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남기면서 저 늘 행복한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합격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끝.